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LG라는 두 글자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머릿속에 무엇이 가장 먼저 그려지십니까? 아마 10명 중 8명은 거실에 오래도록 자리를 지켜온 커다란 냉장고나 우리 어머니 세대부터 한결같이 믿어온 세탁기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신혼가전은 무조건 LG라는 말이 대한민국 가정에서 국물처럼 굳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집 안방과 부엌을 묵묵히 지켜온 그 이름, LG.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친숙하고 든든한 가전회사가 지금 전 세계 인공지능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2026년 6월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절대 황제라 불리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대만 일정을 마치자마자 비행기에 올라 곧장 서울로 옵니다.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달려갈 곳은 냉장고와 세탁기를 만들던 그 회사, 여의도 LG 트윈타워입니다. 칩 하나 직접 만들지 않고 메모리 한 개 없는 가전회사를 세계 인공지능의 황제가 왜 이토록 급히 찾아오는 것일까요? 이 한 줄짜리 질문 속에는 27년 동안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LG의 거대한 역전 드라마가 숨어 있습니다. 영상의 끝에 이르실 때쯤 여러분은 LG를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실 것입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젠슨 황이 LG를 찾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27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흔들던 그 시절, 김대중 정부는 대기업들끼리 사업을 서로 주고받는 이른바 빅딜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5개 그룹이 사업을 맞바꾸는 거대한 판이었고 그 한가운데에 LG반도체가 놓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국제통화기금의 관리를 받는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 가장 아끼는 것들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당시 LG반도체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1979년에 반도체 사업에 발을 들였고 영국의 해외 생산단지를 세울 만큼 야심이 컸으며 1998년에는 64MB 램버스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할 만큼 기술력이 탄탄했습니다. 삼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무대를 넘보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외부 컨설팅 보고서 단 한 장이 LG가 아닌 현대의 손을 들어주었고 결국 LG는 그토록 공들여 키워온 반도체 사업을 현대전자에 통째로 넘겨야 했습니다. 보고서 한 장이 한 기업의 운명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해 1월 여의도 광장에는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LG반도체 직원 7천여 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영하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터져나온 그 외침도 끝내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사억은 현대전자에 흡수됐고 훗날 하이닉스로, 지금의 SK 하이닉스로 이어졌습니다. 언론도, 시장도, 세상도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LG는 반도체 전쟁에서 완패했다고 말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던 기업이 가장 뜨거운 산업에서 손을 떼는 모습은 그 자체로 외환위기의 상처를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치명적인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LG가 반도체에서 손을 뗀 직후 시장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64MB D램 가격이 $20를 넘던 것이 $4 아래로 폭락했고 4억을 받아간 현대전자, 훗날의 하이닉스는 2000년부터 4년 동안 무려 10조 원이 넘는 누적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10조 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시 웬만한 중견기업 하나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이 4년 동안 허공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일본의 엘피다도, 미국의 마이크론도 함께 휘청였습니다. 만약 그 10조 원이 넘는 짐을 LG가 고스란히 짊어졌다면 그룹 전체가 통째로 무너졌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패배처럼 보였던 그 순간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LG가 죽음의 계곡을 아슬아슬하게 비켜선 순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늘 이렇게 뒤늦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반도체 라인은 사라졌지만 LG가 끝내 손에서 놓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강력한 의문이 드실 겁니다. 라인도 없고 공장도 넘겨줬는데 LG에게 도대체 무엇이 남아있었던 것일까요? 쉽게 비유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수술로 위장을 잘라내도 수십 년간 음식을 소화하며 익힌 몸 안의 소화효소와 신경반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공장은 사라져도 그 공장을 돌리던 사람의 머릿속에 새겨진 기술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87년에 세워진 생산기술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공장을 효율적으로 돌리는 평범한 내부 조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
조직 안에서는 수십 년 동안 정밀 자동화, 산업용 로봇, 초정밀 가공 기술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한 번 받지 못한 채 차곡차곡 쌓여왔습니다. 다른 회사 같으면 외부에서 사오던 생산 장비를 직접 설계하고 라인을 자동화하고 분량을 미리 잡아내는 검사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익힌 청정 환경 관리, 미세 공정의 감각이 그대로 이 조직 안에 녹아들었습니다. 금성사 시절부터 이어진 정밀 제조의 뿌리가 이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칼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곳에서 전혀 다른 칼을 새로 벼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LG가 평생 만들어 온 것들, 냉장고, 에어컨, 올레드 패널, 전기차 배터리, 이것들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여러분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구부러지는 OLED 패널 한 장을 점 하나 얼룩 없이 찍어내려면 유기물을 원자 단위로 균일하게 입혀야 합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화면에 미세한 얼룩이 번집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단 하나의 결함이 곧장 화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셀 안에서 일어나는 발열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와 에어컨, LG가 수십 년 동안 매달려온 그 평범해 보이는 물건들의 본질은 사실 열을 옮기고 다스리는 기술 그 자체입니다. 거대한 빌딩 전체의 공기를 조절하는 시스템 에어컨, 수십 개 건물의 냉방을 책임지는 산업용 냉방기를 만든 경험은 거대한 공간의 열을 통째로 관리해온 훈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LG가 자랑하는 인버터 압축기는 전력을 미세하게 조절해 필요한 만큼만 돌아가는 정밀 제어의 결정체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LG가 평생 쌓아온 적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열, 진동, 전력, 그리고 미세한 오차. 1도의 온도 차이를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는 떨림을 잠재우고 전류를 정교하게 흘려보내는 일. 그것이 가전이라는 익숙한 이름 뒤에 숨어있던 LG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반전입니다. LG가 냉장고와 에어컨으로 평생 쌓아온 그적과 지금 전 세계 최첨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매일같이 맞서 싸우는 적의 이름이 정확히 같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숨겨진 기술들이 지금 실제로 어떤 숫자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현장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무대를 실제 숫자의 현장으로 넓혀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수만 장의 반도체가 동시에 불을 뿜는 그 공간에서 가장 무서운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열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서버 한 칸이 내뿜는 열은 형광등 몇 개 수준이었지만 지금 인공지능 서버렉 하나는 작은 난로 수십 개를 좁은 상자에 우겨 넣은 것과 같습니다. 칩이 강해질수록 발열은 폭증하고 냉각을 1%만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도 운영비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세계 최대 기술 기업들이 단 0.01%의 효율을 두고도 사활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시키는 데는 어마어마한 전기와 물이 들어가고 냉각 시스템 하나가 잘못되면 수백억짜리 장비 전체가 한순간에 멈춰섭니다.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LG전자는 이미 이 영역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찰을 없앤 무급류 인버터 터보칠러부터 뜨거운 칩에 냉각판을 직접 붙이는 액체 냉각, 서버를 통째로 특수 용액에 담그는 액침 냉각까지 한 줄로 갖췄습니다. 미국의 대형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에는 수백억 원 규모의 냉각 장비 공급을 이미 확정했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데이터 센터에도 납품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에 들어서는 중동 최대 규모 넷제로 데이터 센터에도 냉각 솔루션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LG의 깃발이 하나씩 꽂히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LG는 이 냉각 시스템을 실제로 짓기 전에 가상 공간에 똑같이 복제해 미리 돌려보는 디지털 트윈 기술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안에서 데이터 센터 한 채를 먼저 시험해보고 가장 효율적인 답을 찾아낸 뒤에야 현실에 옮기는 방식입니다. 숫자는 더욱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 사업은 전년 대비 3배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칠러 사업만으로도 2027년 목표인 매출 1조 원을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달성할 전망입니다. 칠러 사업의 접근 가능 시장 규모도 2026년 16억 달러에서 2030년 127억 달러로 8배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의 냉각이 그저 제품에 딸려오는 부속품이었다면 인공지능 시대의 냉각은 그 자체로 수조 원이 오가는 거대한 수주 사업으로 격이 달라졌습니다. 데이터 센터 한 곳을 통째로 시키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납품하는 일은 이제 냉장고 한 대를 파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규모의 게임이 된 것입니다. 냉각 하나만이 아닙니다. LG이노텍은 올해 세계 최대 반도체 패키징 학회에 처음으로 참가해 인텔과 IBM이 모인 자리에서 차세대 반도체 기판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가로 세로 85mm 대면적 기판과 그보다 면적을 40% 더 늘린 초대면적 기판인데 칩을 기판 위에 올리는 대신 기판 안에 직접 묻어넣는 기술을 써서 전기 저항을 25% 낮췄습니다. 후발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세계 최고
최고 기업들 앞에 자신의 패를 당당히 펼쳐 보인 것입니다. 인공지능 칩에 들어가는 고부가 기판 시장만 해도 2022년 80억 달러에서 2030년 160억 달러를 넘어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30년까지 이 패키지 솔루션 사업을 매출 3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계획도 공식화했습니다. 우리 산업계에 상상 이상의 거대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입니다. LG전자는 올해 초 사람처럼 5손가락을 가진 홈 로봇 플로이드를 선보였고, 엔비디아의 로봇 인공지능 플랫폼 아이작을 접목해 이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수준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공식 발표에서 LG전자를 차세대 로봇 개발의 핵심 파트너로 직접 지목했습니다. 여기에 LG이노텍은 로봇의 눈이 되는 센싱 부품과 반도체 기판을 만들고, LG CNS는 공장과 물류 현장을 인공지능으로 묶는 로보틱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두뇌와 눈과 신경망을 한 그룹 안에 빠짐없이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두뇌와 몸이 마침내 한자리에서 만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LG를 어떤 회사로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LG가 이 모든 것을 통해 진짜로 노리는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맺어볼 시간입니다. 쉽게 비유해드리겠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늘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철도의 시대에 진짜 돈을 번 것은 기차를 탄 사람이 아니라 철로를 깐 사람이었습니다. 전기의 시대에는 발전기를 켠 사람보다 송전망을 손에 준 쪽이 끝내 승자였습니다. 인터넷의 시대에는 콘텐츠를 만든 사람보다 통신망을 깔아둔 자가 세상을 연결하고 거대한 부를 빨아들였습니다. 한마디로 화려한 무대 위의 주인공보다 그 무대 자체를 소유한 자가 가장 오래, 가장 안정적으로 이겨왔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 그 철로와 송전망과 통신망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칩을 시키고 먹여 살리고 눈과 손발을 달아주는 인프라입니다. LG가 그토록 집요하게 노리는 자리가 정확히 거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LG의 야심은 냉각과 로봇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LG전자의 생산 기술원은 그동안 공장 안에만 머물던 장비 기술을 마침내 바깥 세상으로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메모리를 검사하고 층층이 쌓아 이어붙이는 본더 장비, 반도체 기판 위에 미세한 회로를 새겨 넣는 노광 장비,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랩리서치와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처럼 손에 꼽는 극소수만이 장악해온 시각 장비 개발에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시각 장비는 단가도 기술 장벽도 가장 높은 반도체 장비 산업의 심장부입니다. 그 굳게 닫힌 문을 LG가 두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1999년 반도체라는 무대에서 밀려난 LG가 2026년 돌아온 자리는 칩을 직접 찍어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모든 칩이 살아 움직이는 생태계를 가장 아래에서 떠받치는 자리입니다. 삼성이 칩을 만들고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을 만든다면 LG는 그 인공지능이 실제로 숨쉬고 살아갈 세상을 통째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무대 위 스타가 되겠다는 꿈 대신 무대 자체를 소유하는 더 영리한 길을 택한 셈입니다. 삼성도 SK도 엔비디아도 결국 그 바닥 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미래, 그것이 LG가 27년 만에 찾아낸 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훗날 경제학자들과 산업 역사가들은 2026년을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인공지능 인프라의 가장 단단한 바닥을 차지한 기념비적인 해로 기록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패배의 기록이었던 1999년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가장 긴 준비의 출발선이었던 셈입니다. 가장 무서운 기업은 지금 당장 1등인 기업이 아니라 남들이 잊어버린 자리에서 오래도록 묵묵히 준비해온 기업이었습니다. 어떤 회사를 평가할 때 우리는 그 회사가 지금 무엇을 파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견디며 무엇을 쌓아왔는지를 봐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소름 돋게 놀랍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 세계를 누비는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 안에 대한민국 LG의 기술이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게 될지 정말 알면 알수록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흥미롭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날카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